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재생.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해서 다시 쓰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에 못 쓰게 된 부품이나 고장 가능성이 큰 장치를 교환해주는 리콜도 어쩌면 재생의 일종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새 부품으로 바꿔준다는 점이 다르겠죠.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입차들을 부품 결함 때문에 리콜 조치했습니다. 수입차 모시는 분들은 어떤 차종인지, 왜 리콜되는지, 그러면 재생은 잘 되는 건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골목길 바닥 위에 있습니다. 독서실, 시장, 교회가 밀집한 길목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특별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해주면서도 길바닥에 힘이 나는 문구를 쏘아주거든요. 너희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태양이야. 오늘도 힘들었구나. 내 아들 딸아 힘내자. 파이팅. 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은 2년 전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는데요. 도심 속 재생이 고단한 우리네 삶도 재생시켜줄 기회를 준 것만 같군요. 자, 오늘 첫 곡은 레이 찰스의 노래입니다. Hit the Road Jack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5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5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올고 선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6%,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입차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어백 결함 등 일부 수입차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죠.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 고성욱 사무관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리콜 조치 내려진 이 수입 승용차, 이륜차, 오토바이도 있군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크라이슬러 자동차 5개 차종 1,709대, 그리고 벤츠 자동차 10개 차종 1,378대, 그리고 혼다 이륜차 1차종 128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체 내부 조사가 있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번에 리콜 조치를 내린 건지요? 예, 그 제작사에서 해외에서 리콜 사항이 발견되어서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제조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이 결함이 있었다. 이런 차종도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된 거죠? 네, 첫 번째 거는 그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 결함인데요. 이건 에어백을 터뜨려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감지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기판 오류 결함으로 인해서 예.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결함입니다. 그럼 운전하다 갑자기 에어백이 앞에서 팡 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어떤 모델이죠? 네, 크라이슬러 집 그랜드 체로키, 그다음에 집 체로키 등 741대인데요. 예. 제작 연도가 2001년 3월 9일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제작된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방송은 사실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혹시 이 뉴스를 모르고 계시다가 저희 방송 듣고 다시 한번 좀 내가 리콜 조치가 필요한 차량을 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델명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크라이슬러 집 그랜드 체로키, 그다음에 집 체로키인데요. 2001년 3월 9일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제작된 차량입니다. 예, 지금 이 차량들은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결함이 발견된 것이고,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이건 뭡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그 뒷트렁크를 이제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예. 그 장치에 이제 전기 배선 연결부에 물이 들어가서 그 자동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없게 되고 그 심할 경우에는 그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차량 뒷부분에서 이게 불이 날 수도 있고. 네, 심한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떤 모델입니까? 네, 크라이슬러 차량인데요. 이것도 집 체로키 529대로 2015년 2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작된 차량입니다. 예. 아, 이 문제가 심각하군요. 그리고 그 ABS 모듈 이게 잘못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ABS 모듈이 뭐고 이게 접지 단자에 결함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ABS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차량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받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때로는 자기 멋대로 막 회전하거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주는 이제 장치인데요. 그 시스템에 이제 결함으로 인해서 수분이 유입되면 그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때 동시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막 회전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위험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지금 ABS 모듈 접지 단자 결함 어떤 차종들인가요? 네, 이것도 크라이슬러 차량이고 프리몬트 288대로 2012년 9월 4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크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잖아요. 맞습니다. 자,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건 조향 장치.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방향 잡는 게 조향 장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결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핸들 돌릴 때 기계적 장치니까 이제 핸들 돌릴 때 여성 운전자들도 힘들이지 않고 이제 핸들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의 결함인데 그 장치에 이제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이 새어 나오는 결함입니다. 그래서 오일이 계속 새면 핸들을 돌릴 때 점점 이제 뻑뻑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심할 경우는 그 오일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향 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 또 크라이슬러입니까? 예, 이거는 벤츠인데요. 벤츠 C 클래스고 대상 차량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크라이슬러고요. 크라이슬러 집 컴파스 모델이고 2015년 3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네요. 집 컴파스 2015년 3월 9일에서 5월 6일까지. 크라이슬러 아니고요. 벤츠 벤츠 차량이 아니라 크라이슬러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조향 장치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최근에 국내 차 중에서는 MDPS라고 그 자동차 운전대가 좌회전 우회전하면은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앞바퀴 좌우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 장치 있잖아요. 비슷한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국산차 중에서 좀 불안정하다 이런 보도 많았었는데 그 비슷한 경우인가요? 그 비슷한 경우가 그거는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핸들을 이제 손쉽게 조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고 이거는 이제 오일이 새어 나오는 결함이라 조금 다른 결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벤츠 쪽에서도 지금 에어백 제어 장치 내부 결함이 발견됐죠? 네네. 이거는 벤츠 C 클래스 열차종인데요. 그 에어백을 이제 사고 시에 충돌이 감지되면 에어백을 터뜨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그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에어백을 터져야 할 때 안 터지고 안 터져야 할 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결함입니다. 어떤 차들입니까? 이거는 벤츠 C 클래스 10가지 모델인데요. 네, 다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C200 컴프레서 모델, 그다음에 C200 CDI, 그다음에 C230, C280, C280 4매틱, C300, C300 4매틱, C350, C350 4매틱,
그다음에 C63AMG 모델이고요. 예. 제작년으로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일까지 제작된 차량들입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을 이제 인터뷰 전문을 받아 쓰는 또 제작진이 있어요. 네. 이분의 고생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발음을 더 천천히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 네. 네. 이 기사 내용을 보고 또 차체 점검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 혼다 코리아의 오토바이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브레이크 오일이 문제인데요. 그 뒷브레이크에 오일이 새서 예. 그럴 경우 이제 뒷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도 앞브레이크는 작동하기 때문에 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제동력이 약해져서 예.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또 뭐 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어떤 모델이죠? 예, NSS300이라는 모델이고요. 예. 2013년 6월 10일부터 2010년 1월까지 생산된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차량과 오토바이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제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또 개별 연락이 가겠죠? 네, 그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그 우편 통지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견된 결함들 사실 지금까지 그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네. 좀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들이 만약에 그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네. 좀 문제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차량이 보통 한 2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요. 예. 그 부품들 중에서 얼마든지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 결함들 중에서 이제 안전 운행에 지장이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브레이크가 안 된다거나 에어백이 뭐 터져야 될 때 안 터지고 안 터질 때 터지고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예. 예, 반드시 그 리콜 시정 조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 제조사에서 그 자진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왜 지난해 4월에도 국토부가 그 벤츠의 엔진룸 화재 가능성 때문에 리콜 조치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사실 그 벤츠의 엔진 화재, BMW도 있었습니다. 뭐 시동 꺼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점차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량이 워낙 복잡해지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기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차량 그 옛날보다 예. 리콜 문제들이 이제 더 민감해지는 사항들이 생기고 예. 시대가 갈수록 그 운전자들도 이제 차량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옛날보다도 이제 리콜 조치에 더 강경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이 이제 생기니까 더 많이 이제 제작사들도 그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좀 이런 점을 계속해서 모니터해서 좀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차주는 벤츠 차량을 막 훼손하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그 열이 받았으면. 네. 네. 자, 이번에 그 혹시 자비로 미리 수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요. 예. 그 각 제작사가 이런 결함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날 전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를 한 분들은 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받으실 분들은 이제 정비 내역서, 또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각 제작사에 가시면 그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소급했을 때 1년 이내에 네. 자비로 수리하신 분들은 보상이 가능하다. 네, 이 맞습니다.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 고성욱 사무관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이상봉이고요. 31바 9039 택시기사입니다. 5, 6년 했습니다. 애절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끼어들기라든가
운전할 수 있는 매너를 지키는 그런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 끼어들기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차선 변경하는데, 차선 변경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도, 거의 피해가 안 가는 정도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유턴 지점 같은 데서는, 유턴하는 차가, 그 좌회전 차의 방해가 좀 덜 되게끔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51% 잘못한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끼어들기 하는 차가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끼어들기 한 차가 과실이 많거든요. 그러면 끼어들기 한 차가 다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끼어들기도 없어질 거고 교통 예절이 바로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과속하지 않고 신호 잘 지키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는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화이팅! 네, 운전하면서 정말 끼어들기, 참, 신호 없이, 그러니까 우측 방향지시 등, 좌측 방향지시 등 없이 끼어드는 경우가, 정말 사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 이상봉 기사님의 사연, 아마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서로 먼저 운전 예절, 운전 매너를 몸에 익힌다면 이런 문화가 점차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끼어들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상봉님 운전 잘 안전하게 하시고요. 35년 경력이시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안전운전하면서 우리 택시 운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스톡온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참여하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하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짐 크로스의 타임 이너 보틀 준비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피부의 수분 원리. 속부터 쌓이지 않는 수분은 쉽게 무너져 내린대요. 그게 바로 아이오페가 찾은 피부의 수분 원리. 바이오 하이드로코어가 속부터 수분을 층층이 채워주니까 피부에 물이 올라요. 물 오른 피부 아이오페 바이오 하이드로크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장학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서당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 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 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화요일 아주 고정 코너인데요. 그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전망 밝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변지성 팀장, 잡코리아의 변지성 팀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도 별로 밝지가 않다면서요? 네, 상반기 채용시장 전망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또는 이 작년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에 조사에 응한 대기업 240개사를 대상으로 그 올 상반기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전화 설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네. 설문을 참여한 기업 중에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35.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반면에 46% 정도 기업은 올 상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아직까지 채용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17% 정도로 이 상반기 대졸 정규 공채 시장이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대략 4.8%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 업종별로 보면은 유통, 무역업이 조사 기업 중 55.6%가 올 상반기 대졸 공채 계획이 있다고 밝혀서 비교적 그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렇군요. 이외에도 자동차 운수, 또 식음료 외식 등도 타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반면에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는 61%가 올 상반기 대졸 정규 신입 채용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제조업이나 기계, 철강, 조선, 중공업, 또 건설업 분야 등도 이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그 화학 제품 부분의 경우 그 4분기 채용 인력 수가 증가하고 1분기에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좀 계절적인 변동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선 중공업 분야도 네. 경영난에 따라서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채용을 소심하게 잡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건설 역시도 최근 이 불안한 건설 경기로 인해서 상반기 채용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금융권도 역시 그 30% 정도 되는 기업이 상반기 인력을 채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경기 침체고 특히 조선중공업 쪽은 수주가 많이 안 되잖아요. 유럽 쪽도 그렇고 뭐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주도 안 되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 유가 하락 여파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신입 공채도 영향을 주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실제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을 진행하는 규모, 이 기업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서 올해 그 대졸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35% 정도로 작았는데요. 이 대략 86개사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들 86개사 대기업들의 그 대졸 정규 채용 인원은 총 9,4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 한 기업당 평균적으로 109명 정도의 그 신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보다는 대략 4.8% 정도 감소된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도 뭐 비슷하겠죠? 네, 업종별 규모를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지난해 대비 대졸 공채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전망인데요. 특히 건설업 경우가 전년 동기간 대비 채용 규모가 무려 29%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업도 18%, 또 금융업 같은 경우도 9.8%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식음료 외식이나 또 IT 전기전자업 중에서도 각각 5%, 또 3% 정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될 전망이고요. 비교적 자동차 운수업이나 석유화학 또 기계철강 조선 분야에서는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 채용 인원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중에서 신입을 가장 많이 뽑을 법한 곳은 어딜까요? 네,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대략 총 2,564명을 상반기 대졸 정규직 인원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여서 가장 높았고요. 예. 다음으로 자동차 운수업 분야가 2,400명 정도, 또 금융업이 980명, 또 석유화학이 640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계, 철강, 조선 분야나 또 유통무역업, 또 제조업 분야도 대략 각 업종별로 500여 명 정도 신규 인력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그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또 일부 기업들은 공채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그 인턴이라든지 또는 산학 장학생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과연 상반기에 얼마나 열리는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보죠.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정병진 네.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6423번님 문자 주셨어요. 아플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병원, 또 의사. 이 단어들은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문자 주셨거든요. 네, 오늘 그럼 이 단어들을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중국어로 중국어로 병원이란 단어는요. 이위엔이라고 하는데요. 이위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의원이라고 하듯이 한자로 의원을 중국식으로 이위엔이라고 해요. 이게 그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위엔. 되게 쉽죠? 이위엔. 그렇죠. 자, 두 번 따라해 볼게요. 이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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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는요. 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학생할 때 생자를 맨 마지막에 붙이고요. 네. 병원 할 때 그 이위엔 할 때 이자를 따서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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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단어가 바로 의사예요. 의사. 네. 이성. 그렇죠. 또 그 중국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네, 다른 표현도 있어요. 있어요? 감각 있으세요. 자, 맞아요. 다른 표현으로 회화체에서는요. 네. 따이프. 아, 맞아요. 따이프. 한 번 더. 따이프. 따이프. 요건요, 대부라는 글자인데, 네. 우리 뭐 영화의 대부 그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의사라는 뜻으로 의사 선생님을 따이프라고 합니다. 따이프. 네. 요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네. 따이란 단어가 큰 대자인데, 네. 발음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따라고 해도 되고, 따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일 때는 따이프라고 해요. 따이프. 그렇죠. 그 병원에 간다 할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다라는 표현을 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취. 그래서 병원에 간다라는 표현은 취이위엔. 취이위엔. 한 번 더 취이위엔. 병원이 이위엔이니까. 그렇죠. 병원이 이위엔이라서. 취이위엔. 네, 한 번 더 취이위엔. 취이위엔. 그렇죠. 또는 진찰을 받다란 뜻으로 네. 칸빙. 칸빙. 한 번 더 칸빙. 칸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칸빙. 진찰을 받다. 네. 그리고 취이위엔. 이위엔. 병원에 가다. 병원은 이위엔이고요. 의사는 이성. 또는 따이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9366번님, 나이 드니까 역시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 듭니다. 건강 관련 단어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 중국어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게요. 우물정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같은 번호로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좋습니다. 특히 뭐 버스나 택시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굳이 내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도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방송뿐만 아니라 또 이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 있잖아요.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베리 화이트의 노래 잠시 듣고 가시죠.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주립철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보죠.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갑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자, 이제 날이 슬슬 풀리면서 이제 두터운 외투를 벗고 출근해야 하는 계절이 됐어요. 저는 다이어트 비상인데. 아니, 그 서울시가 시민들이 쉽고 또 재밌게 운동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했다면서요. 어제에 이어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이럴 때 운동하고 싶은 생각 나지 않으십니까? 김선희 기자도 뭐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음 달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이 전문 트레이너가 가르쳐주는 요가, 크로스핏 강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리보코리아 등 민간 기업과 함께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서울아 운동하자 이런 캠페인을 연중 진행합니다. 우선 러닝, 크로스핏, 요가, 트레일 러닝 등 이 4개 종목 운동법을 네이버의 실시간 중계 플랫폼이죠, 티브캐스트를 통해서 전문 트레이너와 진행자가 주 2회 생방송으로 운동법을 알려줍니다. 또 월말에는 서울숲 한강공원 등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운동해보는 그런 참여형 이벤트도 열리는데요. 네. 2013년 시작해서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이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서울시는 2018년까지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생활체육 참여율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저는 이것도 몰랐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참여해보기도 쉽고 무엇보다 일단 그 공짜로 이 다이어트 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이었나요? 그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난방 열사라는 호칭까지 얻게 된 배우 김부선 씨의 관리비 비리 주장. 정부가 조사를 실제로 해봤더니 사실로 드러났죠. 예. 아파트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주민학교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교육함으로써 아파트 비리 근절과 관리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주민학교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파트 관리비, 또 공사 용역,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또 회계감사 방법과 층간소음 해결 방안 등을 교육합니다. 예. 2013년 처음 실시된 이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지금까지 관리소장과 동대표, 입주민 등 750여 명이 이미 수료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가 좀 줄줄 새지 않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캠프를 연다고요. 만 45세 이상을 위한 1박 2일 힐링 캠프를 운영합니다. 시그나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이 서울시 힐링 캠프, 자기 성찰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데요. 명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서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확인하고 또 사진 촬영 등으로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예. 2014년 서울시가 정신보건 통계를 한 자료를 보면요. 서울 시민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8.3%로 전국 평균인 6.5%보다 높습니다. 지난해 이 우울감을 경험한 서울 시민 1,200여 명이 이미 힐링 캠프를 다녀갔습니다. 참가비가 무료고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이 힐링 캠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A few questions that I need to know. How you could ever hurt me so. I need to know. 네, 더불어민주당 친노계 좌장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더민주 이해찬 의원 공천이 탈락이 됐었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정당에서 지금 공천 대란이다 싶을 정도로 공천 관련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All Saints의 Never Ever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id I always start